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이면의 맥락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한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이고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나 본인의 계좌 잔고를 보시면서 약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아마 매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벽하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그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버렸죠. 네, 맞아요. 시중의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또 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과 부동산, 이 두 자산 시장의 온도가 이토록 극명하게 엇갈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시장 전체의 지형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의 뼈대를 좀 제대로 발라내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꽤 두툼한 리포트들을 들고 왔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제 장마감 직후의 주식시장 지표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가장 날 것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동향지수, 이른바 CSI 리포트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파급력을 분석한 경제 리포트들입니다. 아주 묵직한 자료들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지수가 몇 포인트 올랐다, 혹은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다, 이런 표면적인 숫자를 그냥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봐야죠. 맞습니다. 이 건조한 데이터들 밑바닥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 즉 머니 무브 현상이 우리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진짜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주식시장부터 짚어보죠. 와, 여러분 드디어 이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날이 오네요. 코스피 6000 시대죠. 네, 코스피 6000P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굵직하게 기록될 마일스톤입니다.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상징성도 물론 엄청나지만 그곳까지 도달한 속도, 그리고 질을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불과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울기죠. 구체적인 지표를 짚어드리면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가 6083.86, 그러니까 전일 대비 114.22포인트, 무려 1.91%나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올랐죠. 네, 코스닥은 1165.25로 마감했습니다. 0.25포인트, 0.02% 상승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시장 전체의 덩치가 순식간에 20% 가까이 불어났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속도면 이게 버블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초입인지 약간 헷갈릴 법도 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동력이 과거 닷컴 버블 같은 맹목적인 기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모멘텀인데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엑셀시트에 찍히는 확실한 실물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실적이 숫자로 찍히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인프라 구축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낙수 효과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태계의 핵심 기지를 쥐고 있는 한국 증시로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 실적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어제 호가창에서 연출이 됐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삼성전자가 드디어 20만 원 선에 안착을 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하이닉스 100만 원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적 장세에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이 두 대형주를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는 주도권이 결국 글로벌 자금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데다가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는 한국의 반도체 섹터를
비워둘 수가 없는 포지션이 된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이렇게 쓸어담고 있다면 환율 시장도 당연히 요동치고 있겠네요. 달러를 들고 와서 한국 주식을 사려면 결국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하니까요. 네, 환율 시장 움직임도 지금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대로 쑥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의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죠. 이게 주식시장의 랠리가 환율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내는 전형적인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외국인의 달러가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안정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죠. 환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다시 한국 증시로 자금을 더 투입하는 그야말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이 형성된 겁니다.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안정되고 외국인은 더 들어오고 정말 완벽한 파티장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흐름이에요. 아, 그 부분 데이터도 정말 놀랍죠. 네. 시장이 유입된 자금의 성격을 분석한 리포트를 보다가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던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가장 보수적으로 굴러가야 할 노후 자금, 즉 퇴직연금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도는 건 좋은데 퇴직금까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으로 몰려든다는 건 사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어떤 공포가 은퇴자금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뜨거운 시장이 품고 있는 가장 서늘한 그림자입니다. 서늘한 그림자요. 네, 퇴직연금까지 고수익을 쫓아서 주식시장으로 맹렬하게 달려든다는 건 시장 전반의 탐욕이 팽배해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확실히 과열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머니들은 이 과열을 이미 숫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차거래 잔액 데이터 보셨습니까? 아, 네. 그 하락에 베팅할 준비를 하는 대차거래 잔액 말이죠.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려 148조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코스피 6천을 돌파하는 축제 한가운데서 이 상승장이 곧 꺾일 거라고 보고 공매도 총알을 장전해둔 세력도 역대급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148조 원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본 적이 없는 규모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1000포인트나 급등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고요. AI 랠리가 조금이라도 주춤하거나 매크로 환경에 충격이 오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대기 매물입니다. 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네요. 네, 극단적인 탐욕과 148조 원 규모의 궁포가 이 좁은 시장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죠. 축제와 시한폭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쪽에서 148조 원이 팽팽하게 맞서며 불을 뿜고 있는 사이 이 열기와 완벽히 차단된 완전히 얼어붙은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이 바로 그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동안 한국인들의 자산 절반 이상이 묶여있는 이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가격 전망 CSI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그 하락의 폭이었습니다. 낙폭이 정말 컸죠. 지수가 전월 124에서 이번 달 108로 무려 16포인트나 수직 낙하를 했어요. 엄청난 하락입니다. 이게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폭락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지수 108이라는 수치 자체도 낮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만에 16포인트가 증발했다는 그 기울기가 공포스러운 겁니다.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관망을 넘어서 완전한 비관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데이터의 이면을 세대별로 쪼개서 보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척추 역할을 하는 40대와 50대, 그리고 월소득 400에서 500만 원대의 중상위 소득층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는 점이에요. 핵심 수요층이죠. 특히 50대의 심리 지수는 아예 정확히 100으로 주저앉았더라고요. 정확히 100을 찍었죠. 100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건데 50대가 지갑을 닫았다는 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무거운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50대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자본력이 크고 실제 거래를 주도하는 큰 손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심리지수가 120대에서 놀다가
단숨에 100으로 턱걸이했다는 건 시장을 지탱하던 상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른바 부동산 불패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거군요. 집을 사줄 주력 부대가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그냥 팔짱을 껴버린 거죠. 자산은 많지만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50대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란 판단이 서면 굳이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기대 수익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불과 한 달 만에 이 핵심 수요층의 심리를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걸까요? 리포트들은 입을 모아서 정부의 정책적 압박을 그 트리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혁파 기조가 있었죠. 특히 1.29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던진 충격파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파급력이 상당했나 보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대출의 문턱을 턱 밑까지 높여버리면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아예 살 돈줄을 막아버린 거군요. 네, 정책의 시그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리 현금이 있는 수요자라도 정부와 맞서면서까지 지금 당장 집을 살 유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 대책의 여파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는 걸 강남 3구의 실거래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그 데이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이자 어떤 규제에도 끄떡 없을 거라던 그 강남 3구의 거래량마저 전월 대비 2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20%가 빠졌죠. 외곽이 아니라 코어의 거래량이 20%나 빠졌다는 건 1.29 대책이라는 찬물 샤워가 얼마나 매서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의 랠리와 퍼즐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는군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결국 레버리지와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은 꽉 막혔죠? 세금 부담은 늘어났죠. 거기다 거래마저 끊기면서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앱만 열면 옆 동네 주식시장에서는 AA 기업들이 매일같이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코스피가 6천을 뚫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산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에 묶여있던 혹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시중의 거대한 유동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을 튼 거네요. 기대 수익률이 꺾인 부동산을 버리고 환금성이 높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주식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꿰뚫는 메가 트렌드, 자산의 대이동의 실체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 심지어 퇴직연금까지 전부 주식과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몰려가면서 코스피 6천이라는 역사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땔감이 된 거군요. 네, 그 땔감 덕분에 시장이 폭탄한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복잡한 데이터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거대한 자산 대이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수출과 AI 붐이라는 확실한 실적을 등에 업고 코스피 6천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지만 그 이면에는 14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차거래 잔액이 단기 과열에 대한 날선 경계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죠. 반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29 대책과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남 거래량이 20% 급감하고 4050 세대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이면서 시장 전체가 차갑게 얼어붙어 짙은 관망세로 돌아서 버렸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유동성이 요동치고 시장의 룰이 바뀌는 이런 격변기일수록 투자자들은 숫자의 이면을 읽어내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정함이요?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해서 맹목적인 포모에 휩쓸려 무비판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CSI 지수가 폭락했다고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도 없죠. 아직 실거래 가격 폭락으로 바로 이어진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심리의 위축입니다. 호가창에 던져진 이 비관적인 심리가 과연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로 찍히는 구조적인 가격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봐야 합니다. 그 시차를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 시차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 거기가 바로 스마트머니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진검승부의 구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표의 빛락을 넘어 정책의 변화, 글로벌 AI 트렌드,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짚어본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견고한 공식은 단연코 부동산이었습니다. 집만한 자산이 없다는 그 불패의 신화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견고했던 신화가 저물고 글로벌 AI 혁명과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맞물려면서 부의 주도권이 영원히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변곡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세상에 돈이 흐르는 큰 물길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지도는 지금 과거의 향수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투자자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안과 투자 나침반을 세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랑에 더욱 날카로운 통찰과 흥미로운 데이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